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8일 임진 두 번째 기사. 제충문에 임금이 복을 받는 말을 넣지 말도록 하다. 임금이 여러 기도하는 충문을 보고 대언에게 일렀다. 여러 문신에게 일러서 제축 등의 글에 과인이 복을 받는 말은 넣지 말도록 하라.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8일 임진 세 번째 기사. 1407년 명영락 5년 승도들을 사직단장과 창고 등을 짓는 일에 사역시키는 것을 정지하다. 임금이 또 말하기를 지난해 가을부터 승도들을 불러 모아 창고의 쌀을 내어 공급하고 사직단장과 창고 관사 경영하게 하는데 내가 일찍이 생각하니 승도도 또한 사람이다. 어찌 이토록 수고롭고 고나게 할 수 있는가. 제군부와 조방 등은 비바람만 피하면 가하다. 어찌 반드시 저토록 장려하게 할 것이 있는가. 일본의 사객과 북쪽 변방의 야인이 비록 끊이지 않고 오더라도 태평관이 있고 승사가 있으니 거처할 만하다. 또 어찌 반드시 따로 관사를 세울 것이 있는가. 지난 가을부터 금년 여름까지 조금도 여가가 없으니 만일 장맛비를 만난다면 그 원망이 심할 것이다. 이제 그만둘 수 있는 일을 가지고 역사를 시키지기를 맞이 않으니 심히 불쌍하다. 내가 정지하고자 하나 다만 정부에서 하는 일이기 때문에 과단을 내리지 못한다 하니 지신사 황희가 대답하기를 승도들은 농사도 짓지 않고 사방에서 놀고 있으니 지금 먹을 것을 주고 영선시키는 것은 정부의 의논이 잘못이 아닌 것 같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군자고 같은 것은 없을 수 없는데 지금 아직 끝도 나지 않아서 또 이 일시에 이름 없는 역사를 갑자기 일으켜 자량을 소비하는 것이 가한가 하니 여러 신하들이 감히 대답하지 못하였다. 조방은 조신들이 조회를 기다리기 위하여 머물러 있는 방이고 자량은 비용과 식량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3일 정유 첫 번째 기사. 조박과 정구에게 의정부에 참찬 참지직을 제수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4일 무술 첫 번째 기사. 청주에 우박이 내려 삼과 보리가 상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5일 기해 첫 번째 기사. 광년루에서 술자리를 베풀어 유관과 노환 등을 위로하다. 유관 성석인 안노생 노환 등이 입시하였다. 유관 등 세 사람은 경사에서 돌아왔고 노환은 장차 경사에 조회하게 되므로 특별히 위로한 것이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7일 신축 첫 번째 기사. 험차관 진경 이빈이 창덕궁에 이르러 황제의 생일을 할애하다. 먼저 성절의 할애를 행하니 임금이 면복 차림으로 여러 신하를 거느리고 할애를 행하고 인하여 진경 등에게 광내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8일 임인 첫 번째 기사. 문신들을 친히 시험하다. 시무책의 글재. 문신들을 광년루 아래에서 친히 시험하였는데 조하정승 하윤 대제학 권근으로 독권관을 삼고 이조참이 맹사성 지신사 황희도로 대독관을 삼았다. 중의 시산 문신 종삼품 이하 응시한 자가 108인이었는데 장막을 베풀고 종이 벼루 죽과와 아침 저녁 밥을 주고 논, 표, 각 1도를 시험하는 것으로 초장을 삼았는데 논의 글자는 사문을 연다이고 표의 글자는 안남을 평정한 것을 할애한다 이었다. 하루를 걸러서 종장을 열고 시무를 시험하였는데 책의 글자에 이르기를 왕은 이르노라. 옛날 제왕이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며 반드시 시의에 인하여 지치를 융성하게 하였으니 당, 우와 3대의 치평을 이룬 도를 들을 수 있는가. 정일, 집중은 요순, 우가 서로 준 신법이고 건중, 건극은 삼탕, 주무가
서로 전한 신법인데 정인이 일이니 하는 것은 그 공부가 어떻게 다르며 집이니 건이니 하는 것은 그 뜻이 어떻게 같은가. 중이라고 말하면 극에는 이르지 못한 것이고 극이라고 말하면 중에 지나는 것 같으니 두 가지를 장차 어떻게 절충할 것인가. 음량하고 정벌하는 것과 문과 질을 손익하는 것이 일과 때가 다른데 함께 다스림으로 돌아가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한 당 이후에 송원에 이르기까지 대마다 각각 다스림이 있는데 중도에 합하여 말할 만한 것이 있는가? 내가 부득한 몸으로 한나라의 신민의 위에 임하여 비록 덕교가 백성에게 미친 것이 없으나 그의 일은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소강을 이루기를 생각하여 제왕의 마음과 도의 일찍이 뜻이 있어 배우기를 원해 정사를 듣는 여가에 경적을 보고 그 뜻을 간구하나 힘을 쓰는 방법을 알지 못하니 동정, 운위의 즈음과 정교, 법령의 사이에 어찌 지나치고 불급하는 어긋남이 없겠는가. 지나쳐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것은 무슨 일이며 불급하여서 마땅히 보태야 할 것은 무슨 일인가. 지금 우리나라는 창업한 지가 오래지 아니하여 법제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천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역사가 아직 그치지 않으니 정치의 득실과 정리의 휴척이 말할 것이 많다. 우선 그 큰 것을 들어 말한다면 전선을 정하게 하려 하나 요행으로 속여 나오는 것이 제거되지 않으니 공적을 상고하는 법이 어떻게 사이에 합하겠는가. 전제를 바르고자 하나 다과와 고화가 고르지 못하니 다품하는 일이 과연 의논할 것이 없겠는가. 부역을 고르게 하지 않을 것이 없으니 인보의 제도와 호패의 시설이 어떤 것이 행할 수 있는 것인가. 조조는 급하지 않을 수 없는데 해운의 모책과 육수의 계책이 어떤 것이 쓸만한 것인가. 의관의 법도는 모두 중국 제도에 따르는데 오직 여복만은 오히려 옛 풍속을 따르고 있으니 이것은 과연 다 고칠 수 없는 것인가. 관원, 상제도 또한 다 중국의 제도를 따라야 할 것인가. 무릇 이 두어 가지는 시위하는 도가 반드시 그 마땅함이 있을 것이다. 옛것에 어그러지지 않고 지금에 회귀하지 않게 하려면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는가? 현준들과 더불어 서정하를 함께 도모코자 생각하여 친히 자대부들을 뜰에서 책문하는 바이니 정사하를 하는 설을 듣기를 원하노라. 자대부들은 경수를 통하고 치체를 알아서 이 세상에 뜻이 있은지가 오래니 제왕의 마음을 가지고 다스림을 내는 도리와 지금의 법을 세우고 제도를 정하는 마땅함을 예전의 교훈에 상고하고 시대에 맞는 것을 참작하여 높아도 구차하고 어려운 것에 힘쓰지 않고 낮아도 더럽고 천한 데 흐르지 않도록 각각 포부를 다하여 모두 그래 나타내어라. 내가 장차 친히 보고 쓸지니라 하였다. 독건과는 종이품 이상의 과거 시험관이고 대독과는 정삼품 이하의 과거 시험관이고 당우는 요순 시대를 말하고 삼대는 하은주이고 상탕은 상나라 당왕 주무는 주나라 무왕이고 답험은 논밭에 가서 실제로 손실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태종시력 13권 태종 7년 4월 19일 계묘 첫 번째 기사 요동 백호 이빈이 돌아가다. 태종시력 13권 태종 7년 4월 19일 계묘 두 번째 기사 명나라 예부의 만상군의 일을 계품하는 자문. 판 한성부사 설미수를 경사에 보내어 여친의 감로 등의 상설을 할애하게 하고 인하여 만상군에 대한 일을 계품하였다. 예부의 자문하기를 의정부의 장계에 서북면 도순무사 여칭의 정장에 의거하면 선주, 향리, 김난 등 29와 평형부 관노, 내은백 등 13구가 앞서 신역을 피하기 위하여 요동지방에 도망가서 살다가 근래 혁제되던 연간에 본국으로 돌아와서 각각 예전 역사에 복귀하였사온데 지금 기취를 당하였으므로 가초 사유를 올리오니 이것을 조금 하기 바랍니다 하였고 또
전 조합은 총재 김한로 등의 장구에 의거하면 부조 때부터 전해 내려오는 군호 임년의 친부 임송 등 32구가 지난 홍무 20년 3월에 요동으로 도망하여 가서 군역에 충원되었다가 그 뒤 홍무 35년에 임년 등 본국으로 도망하여 돌아와서 한로 등이 이들을 붙잡아서 사환시키고 있사온데 지금 기취를 당하였으니 고하여 빌건대 장문을 자세히 상고하여 시행하기 바랍니다 하였는데, 이것에 의거하여 보면 향리 김난과 공사 군호 내은백 임년 등은 비록 향리와 공사 군호라고는 하나 감히 의미로 구류할 수 없으므로 사리가 마땅히 자품하여 명강을 기다려서 시행해야 되겠기에 자문하는 바입니다 하고, 또 자문하기를 온 자문에 준하여 동세로아의 가족을 기취하는 일로 동북면의 경성 지면에 가서 조사하여 여진 만호, 동세로아 등 6호의 가족 남녀 모두 59 내에 동세로아의 아들 삼보 등 14구를 영락 4년 8월 먼저 건주에 보낸 것을 제외하고 지금 살고 있는 6호 43구를 건주위로 보내어 완취하게 합니다 하였다. 기취는 명나라의 송한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19일 개미호 세 번째 기사 대마도 외인 58명이 기순하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20일 갑진 첫 번째 기사 한성부에서 올린 한양 도시 행정에 관한 사의조목 이를 윤허하였다. 도성 5부의 각 방이 전에 방의 이름을 세워서 변별하게 하여 보게 하였는데 지금 이것이 모두 퇴락하였으니 비옵건대 방의 이름, 다리의 이름, 거리의 이름을 다시 세우도록 허락하소서. 1. 성안의 큰 길 이외의 여리의 각 길도 본래는 모두 평평하고 곧아서 차량의 출입을 편리하게 하였었는데 지금 무식한 사람들이 자기의 주구를 넓히려고 하여 길을 침노해 울타리를 만들어서 길이 좁고 구불구불해졌으며 혹은 툭 튀어나오게 집을 짓고 심한 자는 길을 막아서 다니기가 불편하고 화기가 두렵사오니 비옵건대 도로를 다시 살펴보아서 전과 같이 닦아 넓히소서. 1. 이미 토지를 받아 집을 짓고 사는 자가 또 친족 이름으로 속여서 다시 집터를 받아 채소와 삶을 심는 자가 있사오니 비옵건대 조사하여 다른 사람이 진구하는 것을 허락하여 집을 짓게 하소서. 1. 신도의 가사가 모두 띠로 덮었고 민가가 조밀하여 화재가 두려우니 비옵건대 각 방에 한 관령마다 물독을 2곳을 설치하여 화재에 대비하소서. 1. 길 옆에 각 코는 모두 나무를 심게 하고 냇가의 각 코는 각각 2양 안에 제방을 쌓고 나무를 심게 하소서. 1. 각부의 관령은 6달에 서로 교대하여 관할 안의 불효부재한 자, 술을 마시고 서로 싸우는 자, 이웃과 화목하지 못한 자를 항상 고찰하여 부에 고해서 뒷사람을 경계하게 하소서.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20일 병호 첫 번째 기사 인정전에 나아가 친시 문과의 방을 붙이다. 인정전에 납시어 친시 문과의 방을 붙였는데 예문관 직제학 병계량 이조정랑 조말생 성균 학정 박서생에게 을과 제1등을 원지 성균 학유 김구경 예조정랑 박제 병조정랑 유사눌 예문건열 정초 성균 직강 황현 성균 사예 윤회종과 전 사헌 장령 이지강에게 을과 제2등을 주고 병계량을 초배하여 예조 참의를 삼고 조말생은 전농부정을 박서생은 우정은을 김구경은 봉상주부를 박제는 성균 사예를 유사눌은 사헌 장령을 정초는 좌정은을 황현은 경성부 소윤을 윤회종은 성균 사승을 이지강은 예문관 직제학을 삼고 홍폐학 곧 일산을 주어 사흘 동안 유행하게 하고 명하여 1등을 제1인에게 전지 20개월 제2등 3인에게
전지 15개를 제2등 7인에게 전지 10개를 주고 또 각각 본향의 노비 1구씩을 주었다. 태종칠력 13권 태종 7년 4월 22일 병호 두번째 기사. 사헌부로 하여금 중시에 나오지 않은 문신을 탄핵하게 하다. 임금이 말하기를 선비들이 배우고 배우지 않는 것은 내게 관계가 없지만은 대국을 섬기는 나라에서 생각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거조를 취한 것이다. 현재 맡고 있는 공부가 번다하고 바빠서 글을 읽을 수 없는 것을 여러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자는 반드시 물을 필요가 없고 한량관으로 있는 자를 어찌 이것으로 태형과 부처를 가할 수 있겠는가 거론하지 말라 하였다. 사한장령 조계생 한납 하득부와 정은 변개손 문수성 등은 스스로 생각하기를 몸이 대간이 되어가지고 장옥 가운데 이름을 다투는 것이 혐의스럽다고 하여 진시에 응하지 않았는데 모두 좌죄되어 벼슬이 파면되었고 지평 김섭은 초장에 응시하였다가 대간이 모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을 보고 마침내 병을 핑계하고 나갔는데 이 때문에 홀로 면하였다. 부처 어느 곳을 지정하여 머물게 하는 형벌이고 장옥은 과거 시험장을 말한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22일 병호 세번째 기사. 예조에서 상정하여 대간이 서연에서의 행례 절차를 정하다. 예도를 상정하기를 아래기를 삼가 상고하건대 서연관이 세자 앞에서 행례를 하는데 보덕 필선이 머리를 조아려 두 번 절하면 세자가 답례하고 문학 사경이 들어와 절하면 세자가 답례하지 않습니다. 품수에 따른 예도에 이르러서는 산품이 일품 앞에 나아가서 절하고 업하면 일품이 앉았든지 섰든지 간에 답례가 없습니다. 지금 대간원이 차례로 서연에 나가 시강함에 있어 만일 서연관의 예에 따른다면 별로 예문을 상정할 것이 없습니다. 비옵건대 대간이 서연에 이르면서 영관의 직차에 따라 행례하게 하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23일 정리 첫번째 기사. 성절일의 조화에 나오지 않은 장사신 등을 파직하다. 첨총제 장사진 상호군 장사충 호군 강덕성의 직을 파면하고 을성군 김수 남성군 홍석 화성군 장사길 여원군 민무휴 이성군 서유 등의 간호는 가두었으니 모두 성절일의 조화에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28일 임자 첫번째 기사. 청주에 우박이 내리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4월 28일 임자 두번째 기사. 천추사 노한편의 여진인의 기취 문제에 관한 중국 예부에 보내는 자문. 좌군 동지 총재 노한을 보내 경사에 갔으니 천추조를 할애하기 위함이었다. 예부에 자문을 보내기를 삼만인 백호 양함라 등의 가족을 기취하라는 일에 대한 자문을 받아보고 여기에 준하여 의정부에서 경성 등처 만호 최교납의 장공을 갖춘 동무면 도순 문사 박신의 정장에 의거하여 장계한 것을 보면 양함라는 원래 현성에 부적된 사람인데 홍무 5년에 올적합 달을 마적이 현성 지면에 와서 검략 살해하여 관하의 양함라 등이 올적합에게 잡혀갔으니 최교납이 원래의 관하 인후 20호를 끌고 본국의 길주 아한 지면에 와서 살면서 근심하고 조신하여 외적을 막아 공이 있고 국왕에게서 위임하신 경성 등처의 만호의 직책을 공경히 받들었습니다. 그 뒤 홍무 23년에 친히 올적합 지면으로 가서 양함라 등 9호를 찾아 아한 지면에 데리고 와서 함께 살며 차역에 이바지하고 있사온데 지금 조정의 기취를 당하였으므로 장공하오니 시행하기를 빕니다고 하였습니다. 이 정문과 장계에 의하면 양함라 등 9호는 현재 길주의 아한 지면에서 남홍 여가를 하여 편히 살고 있는 것을 자세히 알았습니다. 온 자문에 참조하면 만호 쇠의 교납이 양함라와 가족 30호를 데리고 가서 본국의
아한 지면에 살고 있다고 하였는데 지금은 최교납의 장공에 의하면 홍무 23년에 올적합 지면에 이르러 양함라 등 구호를 찾아내어 데려왔다는 것이 자문안의 호수와 같지 않습니다. 또 성조의 호율례의 한 조항을 상고하여 보면 자역을 도피하여 홍무 7년 10월 이전에 다른 고을로 유의하였으되 일찍이 부적되어 자역에 이바지하고 있는 자는 논하지 말라 하였으니 여기에 의해 사리가 마땅히 자품하여 명강을 기다려야 되겠기에 자문하는 바입니다 하였다. 쇠의 교납은 곧 최교납이다. 태종실록 13군 태종 7년 4월 28일 인자 세 번째 기사. 의정부에서 친시의 언영련을 내려주다. 창녕부원군 성승린 우정승 조영무가 앞연관이 되고 성산군 이직이 부영관이 되었다. 영련녀는 과거에 급제한 사람의 영예를 축복하여 임금이 내리는 연회고 항상 의정부에서 베푼다. 태종실록 13권 태종 7년 5월 1일 갑인 첫 번째 기사. 내사 정승과 행인 풍근이 가지고 온 안남을 평정했다는 조서. 조서를 싸가지고 오니 산봉을 만들어 백희를 베풀고 임금이 백관을 거느리고 조북을 갖추고 반송정에서 맞아 앞에서 인도하여 경복궁에 이르렀다. 사신이 조서를 선포하니 명하여 정군은 우리나라 음으로 읽게 하고 조정은 중국 음으로 읽게 하였다. 봉천 승훈 황제래는 조하노라. 짐이 공경이 황도를 이어받아 성현을 각근하여 준수하여 지극현 교화를 널리 펴서 사회가 즐겁고 편안한 길을 기약하고 길이 태화를 보존해서 만물이 모두 이루어지게 하려고 하여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조심하고 두려워하여 감히 게을리하고 거칠게 하지 못하였다. 생각한데 황고 태조 고황제께서 친히 천하를 통일하고 먼 나라 사람을 회수하였는데 만남의 진일규가 의를 사모하고 풍화를 향하여 솔선해 직공을 바치었다. 그 부지런한 정성을 아름답게 여기어 홍원을 반사해서 그를 봉하여 안남왕을 삼아 길이 그 땅을 보존하여 자손 대대로 승습해 국가와 더불어 함께 아름답게 하였다. 근래에 적신 여계리의 아들 여창이 오랫동안 호랑의 마음을 가지고 마침내 단서의 거조를 행하여 그 나라 임금을 죽이고 온 종족을 살해하여 널리 배신에게 미쳐서 거듭 참혹한 지경에 이르렀다. 가혹하게 거둬들이고 살육하여 생민을 병들게 하고 닭과 개까지도 편안하지 못하여 원숭이 길에 가득하였다. 여우처럼 의심하고 원숭이처럼 교활하여 쥐처럼 간교하고 이리처럼 탐하여 성명을 속여 바꾸어서 호일원이라 하고 아들은 호요라 하여 그 시상은 은폐하고 진시의 생질이라 속여 이끌고 진시의 자손이 끊어졌다고 속여 말하고 왕을 봉하는 것을 이어받기를 청구하였다. 짐이 나라 사람이 통속이 없는 것을 생각하여 거짓이라고 예측하지 아니하고 그 말하는 바를 들어주었다. 요행이 간사하고 흉한 꾀를 이루매 문득 날뛰는 뜻을 방자히 하여 오로지 끓이는 바가 없이 간특한 짓을 하지 않는 것이 없어서 스스로 말하기를 성스럽기가 삼황보다 낫고 덕이 오제보다 높다 하여 문왕무왕의 본받을 것이 없고 주공공자를 스승 삼을 것이 없다 하여 맹자를 가리켜 선비 이름을 도둑질하였다고 헐뜯고 정자 주자를 가리켜 옛것을 표절하였다고 비방하여 성인을 능멸하고 하늘을 무시하며 윤서도 없고 도리도 없어 그 국호를 대우라 참칭하고 기년을 소성이라 도둑질하여 양궁 황제라 칭하고 조정의 예의를 범하였으니 다만 편방에서 횡포를 자행할 뿐 아니라 실상은 중국과 대항하고자 하는 것이다. 거짓 정삭을 받들어 반역을 주면 이를 불태우고 도망한 사람을 불러들여 추색하는 것을 들이면 숨긴다. 조공하는 예를 행하지 않고 흉포한 정상을 더욱 강자히 하였다. 항음난육하여 거듭 대국을 도모하는 마음이 있고 칼날은 고슴도치처럼 도끼는 당랑처럼 더욱 칙능하는 세력을 움직였다. 남들을 넘겨다보고 광서를 엿보았으며 사부 명부의 두어 고을을 점거하고 영주 원주 7 영체를 침노하였다.
조정의 명리를 겁박하여 그 집의 세금을 바치게 하고 그 자녀를 사로잡아 곤경을 행하고 그 인민을 몰아서 당화를 밟게 하였으며 점성이 잔약한 것을 업신여겨 그 나라를 쳐서 멸하고 그 강토를 빼앗아 공부를 요구하고 거짓 인장과 관복을 강제로 주어서 자기에게 복종케 하고 조정을 배반하게 하였다. 여러 번 잔포한 앙화를 입음에 자주 와서 위급함을 고하였다. 짐이 그 우매한 것을 불쌍히 여겨 끝내 끊지 않고 특별히 사신을 보내어 화와 복으로 효유하여 스스로 새로워지는 길을 열어주고 착한 데로 향하는 문을 열어주어 두세 번 부지런하고 간절히 하여 고쳐 깨닫게 하였으나 더욱 명완하고 한팍하여 악한 것을 믿고 고치지 않았다. 얼마 아니 되어 안남의 왕손이 도망하여 경사에 와서 그 일을 호소하였다. 이에 여적이 듣고 망령되게 하여 와서 정성을 바치고 무망한 죄를 용서해 주기를 청하고 진시의 후손을 맞아 세웠다. 저의 지극히 공정한 것을 보이니 어찌 일찍이 마음에 품었으랴. 이에 곧 보내어 귀국하게 하였다. 여적이 군사를 잠복시켜 길에서 유인해 죽이고 조정의 관원까지 죽이었다. 짐이 사람을 보내어 점성에 예물을 주었는데 또 사신을 죽이고 이를 빼앗았다. 조신들이 군사를 가해 톱을 하기를 청하여 말하기를 옛적에 묘민이 명령을 거역하며 우임금의 정벌하는 군사가 있었고 갈백이 먹이는 사람을 원수로 삼으며 탕임금의 해소의 군사가 있었으니 하물며 이 흉한 놈은 악을 쌓은 것이 산과 같아서 사회가 용납하지 않고 귀신과 사람이 분노하는 바이다. 이것을 용서한다면 누가 징계하겠습니까 하였다. 짐이 생각하건대 오병을 거둔 날 정이 만국을 편안히 다스려지는 때를 당하여 이 바니만이 함부로 하늘의 법을 범하여 독사의 도끼가 만족함이 없으니 생명이 해독이 어찌 그치랴. 말이 여기에 미침에 슬피 마음이 상하였다. 뜻이 백성을 조상하는 데 있으니 어찌 차마 물을 끝까지 쓰는 것이랴. 그러므로 부득이하여 신기에 고하고 문주하는 군사를 일으켜 구벌의 법전을 만들어 잔포한 것을 제거하고 거꾸로 달아맨 것을 풀어서 흉한 화염을 바야흐로 일어날 때 박멸하고 진실을 이미 끊어진 데서 일으키려 하여 정의 장군 성국공 준흥 등에게 명하여 일부 군사 대가 80만을 거느려 톱을 하게 하고 특별히 장사에게 칙령하기를 전투에 임하여 대적하는 자는 죽여 용서하지 말고 와서 항복하는 자는 모두 용서하라 하였다. 군사들이 불량강을 건널매 적이 군사를 거느리고 700만이라 이름하여 와서 거전하되 오히려 노한 개구리의 용맹을 다하여 뇌정같이 치는 위험에 부딪혔다. 병인이 겨우 맞붙음에 형세가 곧 무너져 흩어졌다. 우리 군사가 이를 유린하여 마른 것을 꺾고 썩은 것을 부수듯이 하여 그들의 머리 수백만 급을 베고 곧장 동도를 부수고 드디어 서도를 토평하니 사방에는 결초의 경고함이 없고 앞의 무리는 창을 거꾸로 하는 군사가 있어 여적의 도당이 적시에 설멸되었다. 무기를 던지고 생명을 비는 자가 있으면 곧 석방하여 베지 않고 가는 곳마다 추호도 범하는 것이 없으니 저자가 자리를 바꾸지 않고 인민이 사는 곳에서 편안히 지내었다. 진시의 자손을 두루 구해서 세우려 하니 그 나라 관리와 기로들이 여러 번 말하기를 여적이 모조리 죽여서 계승할 사람이 없다고 하고 진달을 하여 청하기를 안남은 본래 예전의 교주로서 중국의 군현이었는데 오랑캐 습속에 물들고 더럽혀진 지 여러 해가 되었으나 다행히 참창을 쓸어버리고 모예를 잘라 없앰을 만났으니 원컨대 예전의 군현을 회복하여 백성들과 더불어 고쳐 시작하면 그의 다시 화하의 순후한 풍속을 보고 다시 예악의 성취를 볼 것입니다 하였다. 예정에 순위하여 청하는 바에 따라서 도지위사사 교지 성포정 사사 교지 안찰사 군민 아문을 두고 관사를 베풀어 나누어 다스리게 하여 바닷가의 요기를 깨끗이 없애고 하방을 더러운 풍속을 변혁시키되
합당히 행할 사의를 뒤에 조목조목 열거한다. 1. 안남의 진씨가 여적에게 죽음을 당하여 비명에 죽었으니 진씨로 불쌍하다. 마땅히 시호를 주어 유명에 유료하고 그 자손과 종족이 여적에게 해를 당한 자가 있으면 마땅히 벼슬을 주라. 유사는 곧 그 이름을 갖추어 가지고 와서 율전을 펴게 하라. 1. 진왕이 여적에게 모두 살육되어 종사가 끊어졌으니 이제 특별히 사단과 비를 세우고 관원을 나누어 주장에 맞게 하여 세시로 제사 지내고 그 사당을 간수할 30호를 주어서 쇠소에 이바지하게 하라. 1. 진왕의 분묘가 황폐한 지 이미 오래니 마땅히 유사로 하여금 무너진 곳을 살펴보게 하여 곧 수축하고 그 분묘를 간금할 30호를 주어 제사와 청소를 이바지하게 하라. 1. 안남의 관리와 군민인들이 모두 여적의 흉포한 위협에 핍박되어 칼날을 무릅쓰고 죽은 자가 많다. 이래하여 시체와 해골이 나뒹굴어 불쌍하니 유사는 곧 해골과 시체를 묻어주라. 1. 안남 9년의 관리는 모두 진씨의 구인인데 여적에게 위협되어 부득이한 것이었으니 조서가 이르는 날에 무릇 직격이 있는 자는 모두 거전대로 하여 각각 움직이지 말게 하라. 그러나 백성들이 전부터 오랑캐의 풍 속에 물들어서 중화의 예절에 익지 못하니 조정에서 그대로 관원을 두고 다스리는 것을 겸하여 중국의 예법으로 가르치라. 1. 여적이 수년 이래로 정치하는 것이 가악고가 사나워서 그들 백성에게 포악하게 하였는데 지금 모두 제거하고 조정의 정령을 선포하여 여러 백성들을 편안하게 하니 각각 마땅히 준수하여 길이 태평을 누리라. 1. 안남 각처의 관내에 인민을 모아 영체를 파수하거나 바닷섬으로 도피한 자가 있으면 조서가 이르는 날에 곧 해산하여 집으로 돌려보내서 생업에 편케하라. 1. 안남의 백성들이 올해 여적의 곤고를 당하였으니 유사는 마땅히 무휴를 가하여 생업을 편케하고 처수를 잃지 말게 하라. 1. 안남의 관리와 군민이 여적의 해를 입어 혹은 경자와 도배를 당하였거나 혹은 전 가족이 유의하여 살 곳을 얻지 못하였거나 또는 일체의 해를 입은 사람은 조서가 이르는 날에 모두 원직지로 방언하여 그들 소재에서 보급하게 하되 유사가 곧 기발하여 지체하지 말고 옥에 갇힌 자가 있으면 즉시 놓아 보내라. 1. 안남의 경내에 무릇 연치가 높은 석덕이 있으면 유사가 곧 예대를 가하고 환과 고독으로 여탁할 곳이 없는 자는 양재원을 세워서 존휼하라. 1. 안남의 경내에 재주와 덕이 있어서 쓸만한 선비가 있으면 유사의 예로서 우대하여 경사에 보내서 그 죄를 헤아려 본토에 서용하게 하라. 1. 안남의 지경이 점성, 백이 등처와 경계를 접하였으니 마땅히 각각 간경을 지키고 침몰하지 말며 또한 군민인들이 외경과 사통하여 사사로이 해외에 무역해서 재물을 불리는 것을 허락하지 말고 이를 어기는 자는 율에 의하여 죄를 다스리라. 슬프다. 무의를 떨치는 것이 어찌 내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랴. 워낙이 이미 죽었으니 실로 많은 사람들의 동정일 것이다. 널리 일시의 어짐을 베푸노니 길이 태평한 다스림을 즐기라 하였다. 환향하여 부모를 뵙기 위하여 내관, 김각, 이성, 남강, 김물지, 윤강 등이 정승을 따라왔다. 임금이 조서를 절하고 나서 전에 올라 정승 풍건에게 잔치를 베풀었는데 김각 등이 또한 참여했다. 김각 등이 아뢰기를 원컨대 전하께서는 남양하여 서십시오. 신들이 본국의 사사예를 행하겠습니다 하니 임금이 허락하였다. 잔치에 참여하려 할 때 김각 등이 정승과 한 줄에 앉으려 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조서를 받던 사신은 정, 풍 두 사람뿐이니 각 등은 참여하지 말라. 하물며 본국에 건친하기 위하여 왔으니 어찌 감히 나와 더불어 상대하겠는가 하고 전내의 남쪽 줄에 앉게 하였다.